오늘은 제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라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빌라의 특징은요,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이 돼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도 등기부상 인수할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본건과 같은 경우는 꼭 입찰을 안 한다 하더라도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에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꼭 아파트나 빌라뿐만 아니라 상가도 많습니다. 구분 상가의 경우.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입찰하는데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 내지는 대지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이 물건의 핵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은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결국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걸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건물 철거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지 지분 소유자가 건물을 시가로 나한테 팔고 나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불이익 등이 있으니까 이 물건의 경우에는 비록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빌라지만은 이 지역의 그 낙찰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90%, 심지어는 10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항상 입찰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현장에 가서 주변 현황도 잘 보시고, 또 현재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감정가하고 시세하고 괴리가 얼마나 있는지, 감정가보다 시세가 좀 높은지 아니면 좀 낮은지,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입찰가를 정해야 될 것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라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빌라의 특징은요,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이 돼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가격에 포함시켜 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 과연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죠.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인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근데 그 집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청담동 59-16의 2필지, 그리고 연세빌라 4층 401호인데요. 이 연세빌라 4층 401호는 지금 현재 대지가 한 필지가 아니고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필지는 59-16번지고요. 그리고 두 필지가 더 있으니까 세 필지입니다. 전체 그 세 필지에 관련된 것은 바로 이제 토지행계획 확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면적을 한번 볼까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72평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대지권에 대해서는 현재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지만 감정가격에 포함시켜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그러면 감정가격은 여기 감정가가 19억 1천만 원인데요. 이 감정가격은 건물 감정가 뿐만 아니고 대지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감정가격을 토지 부분까지 포함시킨 감정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대지권 미등기다 보니까 이 소유자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래야만이 대지권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소유자는 망정모의 상속인 신모의 이인입니다. 이 망이라는 것은 이제 사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정모 씨가 원래 소유자였지만 사망을 해서 그 상속인들이 지금 상속을 했다는 것인데요. 상속인은 신모의 이인, 그러니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물등기부나 토지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물론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상속등기까지 현재는 이루어져서 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진행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1차 매각기일이 2020년 12월 3일 날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차 매각기일은 2021년 1월 7일 날, 내년 1월 7일입니다. 이때 이제 최저가는 한번 유찰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저감이 되죠. 그래서 감정가 대비 80%인 15억 2,800만 원이 현재 2차 매각기일의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지권 미등기 부분을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건물과는 달리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구분상가 또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집합 건물 또는 뭐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란 말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쉽게 좀 설명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했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분이 있습니다. 일정 지분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우리가 보통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지 사용권은 정상적인 아파트 같으면은 그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무엇이고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대지 사용권에 관한 것을 건물 등기부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등기가 안 돼 있다, 대지 사용권 유무에 대해서 전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보통 대지권 미등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대지권 미등기일 때 과연 그러면 핵심은 대지권 등기가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을 때 과연 그 구분 건물, 이 경우는 지금 빌라잖아요. 이 빌라의 경우에는 토지에 일정 지분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이제 그 핵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서 항상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대지 사용권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보고 무엇을 확인하느냐?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 내지는 대지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경매 자료를 통해서 과연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사항만 좀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물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볼까요? 총 12층 중 본건의 경우에는 4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호수는 아까 401호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00년 9월 15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면적은 전용 면적 72.04평입니다. 방이 4개가 있고요.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감정가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정가가 19억이 좀 넘었는데 대부분 이제 토지에 대한 감정 가격이고요. 건물의 감정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지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해서 일정 지분 가지고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대지사용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그 옆에 내용을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 가격에 포함 평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 등기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지만은 경매 법원에서는 일정 지분 대지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했고 이것을 건물 감정가에다 포함시켰다, 이런 취지이죠. 이때 그 대지 지분에 대한 감정가는 15억 2,800만 원으로 지금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전체 토지가 지금 현재 세 필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지금 건물 등기부에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토지 등기부에는 혹시라도 이 건물 소유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바로 참고사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참고사항을 보시면요. 청담동 59-17, 여기 지금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59-17의 면적이 267.1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니까 약 80.9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모씨 지분. 여기서 이제 정모씨라는 것은 앞에 그 건물 소유자를 보니까 망정모씨가 있었잖아요. 현재는 이제 상속이 세산 앞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 망정모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인들도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망정모씨 지분이 일정 지분이 여기 분모와 분자로 나와 있는데 요걸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정모 씨의 지분 81.74, 267.1분의 81.74입니다. 그러니까 59-17번지의 면적이 267.1제곱미터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모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81.74제곱미터다. 이걸 제가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24.75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지는 현재 3필지인데 그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만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면적은 평수로는 24.75평이다. 자, 이런 경우에 전체 3필지에 대해서 지분을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3필지 중 한 필지에만 지금 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적법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달리 표현한다면은 전체 대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미리 결론을 내리면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가 3필지인데 그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대지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정모 씨는 전체 토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토지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 이행 계획 확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이요. 토지 이행 계획 확인에 나와 있는 지적 도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9-16대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또 한 필지가 59-17대. 그리고 하나가 요 밑에 있는 토지입니다. 59-26대인데요. 지금 현재 이 청담동에 있는 빌라는, 연세 빌라는 요 세 필지에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01호의 소유자는 이 세 필지 중에서 바로 여기 59-17번지. 여기에 약 한 24.75평 정도의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대지가 세 필지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라도 토지 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적법한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전체 토지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매 자료로 한번 돌아가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그 도면을 봤지만은 그 세 필지 중에서 59-17 여기에 지금 267.1제곱미터 중 일정 지분 정확하게는 이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81.74제곱미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와 관련해서 결국은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이 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 내지는 대지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이 물건의 핵심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401호는 적법한 대지권이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요 이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딸려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감정가격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뭐 여기에 지금 건물을 낙찰 받으면 토지 지분도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극히 드문 얘기는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대지사용권을 감정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물만 감정해가지고 경매에 붙이는 예가 예전에도 덜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지사용권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건물만 감정평가해서 경매에 붙였다. 그것을 내가 낙찰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또 무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것이죠.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에 지분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토지 지분도 건물과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일괄 매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찰받으면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자, 그럼 결론. 이 물건의 경우에는 비록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지권 미등기라고 했을 때 이 건의 경우는 이제 쉽게 대지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에서 감정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경매에 나왔을 때는 과연 이 건물에 대지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은 대지권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결국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토지 사용하는 대가죠. 그걸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건물 철거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철거는 곤란하겠지만 판결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뭐 대지 지분 소유자가 건물을 시가로 나한테 팔고 나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불이익 등이 있으니까 대지권 미등기 사건의 경우에는 대지권 유무를 정확하게 꼭 확인하셔야 된다. 특히 토지 등기부를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임차권이나 건물 등기부상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을 다 했지만요.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말소 기준 권리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죠. 2014년 12월 3일 날. 나중에 이제 등기부에서 확인하겠지만 이게 농협은행의 이제 근저당권 설정 일자인데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 1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이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그 두 건의 임차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J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이 주거용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 전세금 2천만 원으로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라서 당연히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지금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자죠. 이런 사람들이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그게 설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 전세권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혀 인수 여부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광모 씨가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 나왔는데 400일을 다 지금 임차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증금은 7억인데 전입일이 2015년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관리일보다 좀 늦은 거죠. 그래서 대항력은 없다. 결론은 이 건의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전세권과 관련해서 인수할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 등기부상으로 혹시 인수될 어떤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건물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인데요.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은 모두 다 지금 소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멸.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근저당권이 있죠. 2014년 12월 3일 날 농협은행에서 지금 설정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이 현재 다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빌라 사건의 핵심 문제는 대지권 미등기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약 한 24.75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대지 사용권이 있고 그게 대지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참고할 것은 이 건의 경우는 대지가 세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 필지에 걸쳐서 지금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제 그 대지를 우리가 법정 대지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대지가 세 필지인데 그 중에 한 필지에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지 사용권은 적법한 것이다.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유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적법한 대지 사용권 내지는 대지권이다. 따라서 대지권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도 등기부상 뭐 인수할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경매광장